일단 오늘 할 거는 그림에 나온 내용을 할 건데, 팬데믹, 전염병이죠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되게 크게 이렇게 기사가 16개인가? 그 16개 에세이를 묶어갖고 다음 세상이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, 주가 이야기는 없어요. 그냥 이러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Marriage with Family at its Center잖아요. 현재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선포, 특히 미국 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큰 변화,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가정 자체가 이제 폐쇄된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잖아요. 이게 한국에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잘 못 느낄 수는 있죠. 대신 뭐 나들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가족 간의 여행 이런 거를 못 하는 것도 있죠.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데이트나 뭐 이런 걸 못 하잖아요. 저녁에 산책 이런 것도 못 나가니까,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.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수백만 그 부모들이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잖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. 그런 가정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또 오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, 그다음에 이번 불청객이라고 하죠. 이번 불청객으로 인해서 죽음, 뭐 그걸로 인한 슬픔,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 영향을 미치죠.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여파가 미국의 또 그 결혼 자체에 대한 어떤 타격을 줄 것 같아요. 결혼하는 이걸 뭐 유리라고 해야 되나요? 결혼하는 쌍들이 좀 많이 그 초반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러한 대공황 때도 그 이후에 잠깐 이제 결혼하는 확률이 떨어졌다는 거죠. 왜냐하면 커다란 불황 속에서 결혼으로 나아갈 그 어떤 뭐 경제력이든 어떤 심리적 상태든 이런 자신감들이 어,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. 남녀 모두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기혼 가정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집안에만 또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많이 부딪혀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래서 이혼할 확률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, 근데 이걸 또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면,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좀, 이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. 내용 자체가. 그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의, 그 다음에 자녀와의 어떤 관계, 그 다음에 뭐 친척, 한국말로 친척이나 뭐 처가든 뭐 시댁이든 뭐 이런 쪽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해서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.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상관이 있죠. 리얼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앳 라스트니까 진정한 디지털 인프라.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빨리 이제 다가오는 거죠. 일단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이 오늘날의 이러한 이 위기를 극복할 이 도구와 해결책을 현재 우리들한테 주고 있긴 하죠. 그에 관해서 이제 뭐 많은 수혜 기업들이 있었죠. 그죠? 바이러스 데이터 세트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크리에이팅 바이러스 데이터 세트, 뭐 포커싱 컴퓨팅 리소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써놨잖아요. 백신 검색,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, 중요한 의료 공급품 분배 개선, 온라인 교육 도구를 용이하게 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. 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,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다. 빅데이터와 어떤 그 새로운 제조, 미국 같은 경우도 실시간 추적,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, 이런 쪽으로 더욱더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.
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할 일이고 AI가 할 일일 거예요. 그런 쪽으로도 될 거고, 그다음에 일부 병원에서는 여기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한다고 하네요. 3D 프린터로 이제 인공호흡기 밸브, 이 밸브를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고, 정부가 이런 쪽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선 보고 있는 거죠. 학습에 있어서도 온라인 도구, 온라인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도 이런 뭐죠? 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려면 아이패드나 이런 그 패드 종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공평하게, 공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,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AI와 뭐 데이터 모든 거 이런 거를 그 전략적 자산화 시킬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해서 타국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돌아가죠.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전환. 여기에는 플러스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. 여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. 뭐 이게 이제 이거예요.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,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쪽으로 온다는 거죠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말한 백신 이야기가 이제 A New Frontier for Medical Technology예요. 의료기술의 새로운 프론티어니까 뭐 개척 뭐 이런 거죠.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게 있어서 원격 의료 시스템의 빠른 성장, 이걸 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.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러한 원격 기술 플러스 드디어 이제 AI가 합쳐져서 집이나 어떤 한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치료 수준, 그것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AI하고 원격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. 클리니컬 케어라고 해서 2030년까지 개인 정보 있잖아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격을 통해서 그 치료 비용을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개인화된,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의료라고 해야겠죠. 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가격 자체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비가 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미국의 목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현재 이런 사태가 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런 분야 발전의 그 속도를 올리고 더 빨리 이제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게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커넥트잖아요.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미약함 이런 걸 많이 느끼니까 이 커넥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. 최근에 이 그러니까 그 연방정부에 있는 대통령보다 주지사가 좀 더 부각되는, 여기 보시면은 로컬 리더스, 지역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역량, 그 다음에 전문 지식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거죠. 이런 부분이.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. 뭐 위기 때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그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감시 있잖아요. 감시. 처음에 개인의 어떤 그 위치 추적이나 건강 기록 이런 거를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막 추적하고 해야 되잖아요. 어쨌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, 자유사회니까 감시를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, 특히 미국은 9.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? 현재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연방하고 주정부의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. 페이스북도 이제 감염자가 그 이동하는 그런 그 지도도 공유하고 있는데, 클리어뷰 AI라는 회사가 감염 환자를 추적하는 거, 그다음 그 사람을 식별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, 뭐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, 이런 많은 걸 하고 있는데, 결국엔 뭐냐? 결국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?
중국은 전체주의니까 그게 완전 그냥 가능했던 거고, 그래서 좀 더 빨리 잡혔는데, 미국이, 그러니까 중국처럼 잡으려면 이런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다 포기할 수 있냐,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. 영국도 GPS, 그 다음에 와이파이, 블루투스, 비콘 뭐 이런 거를 에서 나오는 개인의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감염된 접촉자와의 접촉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. 감염자의 위치와 그 주변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앱으로 만들어 갖고 막 하려고 이제 노력 뭐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막. 그러니까 한국은 바로 했잖아요. 한국은 딱 개인 딱 넣으면은 5초 만인가 뭐 쫙 나오게 되어 있다면서요. 이 생명공학이죠. 바이오텍. 이게 이제 좀 더 박차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특히 유전자 편집, 이거 유전자 가위, 이런 쪽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. 가위. 이런 쪽은 혁신적으로 조금 많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 유전자 편집을 써서 바이러스를 미리 탐지해서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도 뭐 기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 이제 온라인 교육.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이 교육이 또 문제잖아요. 교육이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온라인 교육이잖아요. 제목이.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학기를 다 쉰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 온라인 학습이 가속화되는 거죠. 원격 교육이죠. 이것도 이쪽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 보시면은 이 근로자의 인간성에 맞춘 직장,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그림에 집에서 청소하면서 일하고 애기 보면서 일하고 이런 거죠. 이렇게 되면 집안에 재택근무가 좀 많아지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수평 사회라도 그래도 어떤 계층 구조는 있잖아요. 적어도 팀장은 있잖아요. 팀장은. 그다음에 뭐 이사급이 있고 이런 건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관계가 흐릿해질 수 있는 거죠. 재택근무가 만연하면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.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는 거고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. 이건 뭐 친절함 뭐 이런 카인드니스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 넘어갈게요. New forms of storytelling이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. 서점도 못 가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은 뭐 온라인으로 이제 뭐 아마존에서 뭐 보던가, 미국 같은 경우는. 그다음에 공연도 못 보고 그런 것도 다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니까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. 북클럽, 뭐 미국에서는 북클럽이 한창, 우리 한국은 독서 토론, 독서 모임 이런 것도 한국도 꽤 괜찮은데 미국은 그런 게 많았나 봐요. 근데 이제 이런 만남 자체가 스카이프나 줌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.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되게 수도사적인 삶. 혼자서 이렇게 집안에서 수도사적인 삶. 예. 이런 삶으로의 전환.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은 또 파티 문화나 이렇게 되게 큰 모임 같은 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되게 좋았던 그런 자기가 소중하게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못하게 되잖아요. 그 다음은 여행. 이게 이 사태가 지나가면은 어쨌든 여행은 가긴 하지만 금방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고, 근데 공연 예술 쪽도 상당히 큰 문제죠, 그죠? 지금 뭐 보러 갈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다 폐쇄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의 삶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힘들어지는 거죠. 이 그림 여기 이제 미국 정치를 새롭게 하는 순간이다. 언모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때 미국이 이제 중간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? 이 우드로 윌슨 미국의 대통령이 이 모임에 가갖고 독감에 걸려갖고 인플루엔자 이거 잘못해갖고
전쟁, 예, 전쟁, 몽롱한 상태에서 임했다고 합니다.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나 국가 그다음에 로컬리제이션 이러한 그 외국인 혐오 뭐 이런 거를 가져올 가능성이 이런 걸 막 부채질할 가능성이 현재 높잖아요, 지금. 그런 걸 또 심화시키기도 하고. 왜냐면 어떤 이 현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이 상당히 커질 거잖아요. 모든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막 투입을 다 했는데 나중에 있을 지금은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있을 그 후폭풍 그것도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, 아마. 결국 뭐예요? 가족들이 결국은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. 마지막은 이제 세계화를 반대하는 그죠, 국가들이죠. 현재 아시겠지만 이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향후 더 이런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.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.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그 외과용 마스크 수출 금지 발표하고 또 저기 중국이 어디죠? 이탈리아로 보내던 마스크가 그 체코인가 거기서 막혔잖아요.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민족주의든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우선주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의 어떤 미래가 좀 걱정되긴 하죠.